네. 잠깐만요. 이거요? 네. 뭔지 알겠다. 네. 그 초가지붕 위에 그렇죠. 보름달만하게 큰. 네. 서해 바다가 수백 년간 품어온 보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랜 세월에도 여전히 빛나는 해양 유물과 그 속에 담긴 바닷속 이야기를 찾아 오늘은 충남 태안군 근흥면으로 떠나봤는데요. 야, 여기 고기 잡는 어선도 보이고 짭짤한 바다 냄새도 나는데요. 진짜 바다에 왔구나 실감이 나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곳에 우리나라 서해 바다가 오랜 시간 품어온 보물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어떤 보물일지 궁금하시죠? 빨리 찾으러 가보시죠. 수중문화재의 보고이자 해양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연구, 전시하는 곳. 지난해 11월에 개관한 태안 해양유물 전시관입니다. 특히 2007년 태안 대섬과 마도 앞바다에서 발견됐던 난파선의 유물들이 전시돼 있는 곳이기도 하죠. 저희 전시관은 그 깊은 바다 밑에서 발견된 유물들을 소개하고 전시하는 그런 곳입니다. 아주 잘 보셨어요. 네. 그럼 수중 문화재들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문화재들이 이곳에 전시돼 있나요? 지금까지 서해 중부 해역에서 발굴된 3만여 점의 문화재들을 저희가 이제 관리하고 그리고 전시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태안 해양유물 전시관에서는 충청 지역은 물론 인천, 경기 해역에서 발굴된 난파선 8척과 수중문화재 3만여 점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수중문화재의 3분의 1에 가까운 수량을 보유한 만큼 서해 중부 해역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수많은 유물들 중에 이 특별하게 보이는 유물이 있거든요. 이름이 모란 연꽃무늬 표주방 모양의 청자. 뭔가 겉으로 보기에도 흔히 볼 수 없는 청자 같아요. 여기 또 특이한 게 있는데요. 사자 모양의 향로인데요. 다른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고려시대 사자 향로랑은 또 다른 모습이에요. 좀 특이하기도 하고 재밌게 생겼는데요. 국토의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바다가 중요한 교류 통로였던 만큼 발굴된 난파선과 유물을 통해 해양교류의 역사도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물이라면 굉장히 귀한 건데 이게 어느 시대 어디로 가던 물건인지는 우리가 어떻게 아나요? 네. 그 바로 옆에 작은 나무 막대가 보이시죠? 네. 글자가 쓰여 있는 이 저 작은 그 나무 막대로 이 유물이 어디에서 어디로 또 누구에게 누구한테로 보내졌고 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까지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 나무 막대가 마치 과거의 모든 걸 알려주는 좀 황금 열쇠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네네. 목간 죽찰이라고 하고요. 저 죽찰이 바로 그 수중 문화재의 비밀을 여는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 한반도의 주요 뱃길이었던 서해는 해안선이 복잡하고 조류가 강해 수많은 배가 바닷속에 침몰했다는데요. 불행 중 다행으로 바닷속 진흙이 침몰선과 유물선을 감싸 수백 년 전 과거 모습 그대로 보존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고려시대 때 서해를 오가던 배입니다. 지금 이곳 태안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마도라는 곳이 있어요. 그 마도 앞바다에서 발견된 마도 1호선을 실물 크기로 재현한 그런 배입니다. 이 마도 1호선이라는 배는 어떤 배였나요? 우리나라 서남부 해안 지역에서 세곡을 모아서 수도였던 개경으로 운반하던 그런 배였고요. 그 배가 개경으로 가던 도중 태안 앞바다에서 침몰해서 바닷속에 잠들어 있던 것을 저희가 2009년에 이제 발굴을 해서 건진 그런 배입니다. 이번에는 갯벌이 품고 있는 땅속 보물을 만나러 가볼까요? 제철을 맞아 통통하게 살이 오른 낙지가 듬뿍 들어간 박속 낙지탕입니다. 이 추운 날씨가 계속되다 보면 기운도 뚝 떨어지고 원기 회복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이 필요한 요리 박속 낙지탕입니다. 박속낙지탕이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옛날부터 이제 살기 힘들 때 고기 대신에 이제 낙지 가지고 이제 단백질 보충을 했거든요. 고기는 귀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가을에 박을 타잖아요. 박을 타는데 박을 소고기를 넣어가지고 끓이니까 국물이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 5, 60년 전에 이제 음식점에서 팔기 시작한 게 태안의 향토 음식이 된 거예요. 그리고 메인 메뉴 옆에 유독 눈에 띄는 이 음식은 뭘까요?
해안을 요즘에 방송에서 좀 이제 요즘 퓨전 음식으로 많이 뜨는 게 이제 이쪽 개국지인데, 요거는 이제 옛날에 어머니들이 이제 먹을 거 없을 때 태안 어머니들이 먹던 이제 짠지 일종이에요. 요거 담아놨다 여름에 이제 밥 반찬 없을 때 요거 하나 지져가지고 밥 먹던 거죠. 시원한 맛이 일품인 개국지 하나 쭉 찢어서 돌돌 말아 한 입에 쏙 제대로 입맛 자극하는데요. 새콤새콤한데 이거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밥에 물 말아가지고 탁 올려놓으면 밥이 술술 들어가겠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태안 앞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알이 굵고 싱싱한 낙지를 먹어볼까요? 박속을 나박하게 썰어 넣은 육수에 낙지를 살짝만 담궈주는데요. 보니까 하얗죠? 그 지리 같은 느낌이죠? 거기 때문에 초장을 찍으면 이 전체적인 맛을 몰라요. 사장님 추천으로 낙지의 풍미를 한껏 살려줄 특제 간장 소스에 찍어 한 입 가득 넣어보는데요. 낙지 다리가 좀 많이 두툼해가지고 질기지 않을까 했는데 입안에서 느껴지는 식감은 좀 야들야들하고 부들부들하고, 근데 또 겉표면이 굉장히 탱글탱글하네요. 태안이 뻘이 좋아가지고, 왜냐면 이제 겨울에 이제 얘들 동면하니까 음식 섭취를 많이 하니까 이제 살이 좀 많이 써 있죠. 근데 박도 종류가 많잖아요. 네. 뭐 조롱박도 있고 여러 가지 박이 있는데 여기 들어간 박은 어떤 박이에요? 잠깐만요. 이거요? 뭔지 알겠다. 그 초가지붕 위에 그렇죠. 보름달만하게 큰. 네. 와, 이거래요, 이거. 요게 여기 들어. 예. 초가지붕박을 넣어 끓일수록 단맛이 강해지는 박속낙지탕. 박속에서 우러나는 담백한 맛과 낙지의 쫄깃함이 환상의 조화를 이루는데요. 이 뜨끈한 국물 한 모금에 겨우내 얼었던 몸이 사르르 녹아내립니다. 쓰러진 소도 낙지를 먹으면 벌떡 일어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온몸에 후끈후끈 열기도 나면서 이 박속 낙지탕으로 에너지 제대로 얻었습니다. 이 기운 살려서 다음 장소로 이동해봐야겠죠? 지난해 12월 26일 충남 태안 안면도와 보령 원산도를 잇는 해상 교량이 착공 9년 만에 개통을 했습니다. 충남 서해안 관광벨트 완성에 첫 발을 내딛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섬으로 단절됐던 국도 77호선을 하나로 이어준 이 다리의 정체 궁금하시죠? 이 드넓은 바다 좀 보세요. 이 다리 위에 올라오니까 이 서해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것처럼 정말 멋진데요. 근데 이 다리는 뭐예요? 궁금하다고요? 척척 박사 이 박사가 알려줄게요. 지금 서 있는 이 다리는 보령 원산도와 태안 안면도를 잇는 원산 안면대교입니다. 길이는 약 1.7km로 전국에서 6번째, 충남에서는 가장 긴 길이를 자랑하는 해상 교량이죠. 섬과 섬을 이어주니까 관광객들에게도 좋고 주민들의 생활도 편리해졌겠네요. 그럼요. 특히 주민들은 그동안 하루에 2-3번만 섬을 오가는 여객선을 타야만 육지로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원산 안면대교의 개통을 손꼽아 기다렸다고 합니다. 게다가 2021년에는 원산도에서 대천항을 잇는 약 6.9km 길이의 국내 최장 해저 터널도 완공할 예정인데요. 이 해저 터널이 완공되면 안면도와 원산도, 대천항까지 불과 10분 거리로 연결이 된다고 하네요. 오늘 태안 곳곳에서 서해 바다에 담겨있는 소중한 보물들을 만나봤는데요. 오롯이 오랜 시간 간직해온 바닷속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여러분도 태안으로 놀러오세요.